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만 연장을 하는 거고 상황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지만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 2명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게 그대로 가면 사실 그 결정이 뒤집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성의 측면에서 일부러 다른 판사에게 배당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판사 입장에서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제 주어진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다시금 본인이 받은 기록을 이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또 요건은 이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 조항을 명시를 해서 이전 판사는 사실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그것을 두고 좀 법적으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면서 물론 서부지방법원에서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금 해석해 놓은 그냥 설시에 불과하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이제 영장 재청구를 받은 판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나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이 평균적인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두 사람의 영장 전담 판사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서부지방법원에 한정이 되기는 하지만 영장 전담 판사 2명이 같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지금 다 모두 충족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물론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번 첫 번째, 두 번 영장이 발부됐지만 법원 전체적으로 입장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법원에 가더라도 다른 판단이 아니라 다른 법원,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중앙이든 남부지방법원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한 판단을 존중해서 나올 가능성도 또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밝히질 않았어요. 뭐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언제까지가 체포영장의 만료 시한이다라고 밝힌 것이 좀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밀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체포를 받는 사람,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언제까지만 내가 버티면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해주는 것은 그러한 수사 기법상으로도 좀 옳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비판은 정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보완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신중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7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영장의 연장 내지는 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고 그리고 이전에 왜 집행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공개된 바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7일보다 충분히 더 긴 시간에 영장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에 경호처가 또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격화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수사기관에서는 출석 통보를 입건을 해서 출석 통보를 하고 수차례 하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동일 범죄가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그 현장을 들이닥쳐서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 그리고 본부장 직급까지
때까지 일괄적으로 입건을 하고 사실상 출석하지 않을 것이 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라든지 추후에 추가적인 영장 발부를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걸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공수처라든지 공조본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유효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행범 체포가 될 가능성, 일부 인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의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 과정에서 순순히 또 체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격화되는 그러한 무력 충돌이 있을까 봐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 화면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 화면이 뭐냐면은 오마이뉴스 TV가 오늘 촬영한 장면입니다. 한남동 관저의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제 오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밖으로 나갔다라는 도피설, 도주설이 나오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제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윤갑근 변호사가 내가 어제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주설이라는 건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추정되는 모습이긴 한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그런 상황이면 도주를 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범죄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사실 도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현실로 이제 들여다보더라도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이고 경호처에서 일자영장 집행을 할 때에도 그렇게 강경하게 막아섰던 것은 우리는 철통같이 경호 구역을 수비해야 된다, 막아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경호 인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수사기관의 눈에 피해서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많이 대동하지 않고 이동하는 뭐 한 명이서 어떤 범죄자가 도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금방 이제 통신 기록을 추적하고 하면 뭐 3-4시간 안에도 잡아내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어딘가로 도주를 하면 그것은 더 찾아내기가 쉬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하면 본인에게는 관저 안에 머무는 것이 그래도 철통 같은 수비를 받으면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도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이러한 정당한 이 영장 발부 내지는 집행에 응대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호처가 맡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차 출석 통보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번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체포영장으로 갑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3-4번 정도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다가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를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에서도 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출석 요구를 이렇게 연달아서 한다고 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
출석을 통보해 놓는 것은 결국에는 추후에 영장으로 체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든 아니면 현행범으로 가든 어느 방향이든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 통지를 자꾸 하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처장이나 이제 차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공수처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체포를 집행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엄중해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변호인 선임이 아직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다 체포 이제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데 있어서의 다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추후에는 충분히 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명백하게 위법이다라는 점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을 그러니까 군 복무자를 그렇게 일반 사병을 끌어들여서 인간 방패막이 역할을 시켰다라는 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비난을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좀 그 체계를 살펴보면요. 지금 동원됐다라고 지적이 되는 그 인원이 33 군사경찰대와 그리고 55 경비단이에요. 수방사 소속인데요. 원칙적으로 법체계상으로는 경호처의 그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경호 업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동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이고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경호 업무에 투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경호라는 것은 지금 경호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더라도 경호 업무는 신변의 위협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위협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의 이제 신체상 재산상을 이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것이 경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경호처장은 경호 임무에는 언제든지 이 33 군사경찰대나 55 경비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절한 경호 업무가 아니라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위법적인 사항에서 내 권한을 행사해서 이렇게 일반 사병들을 투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이제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법리적인 추후의 쟁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미 영장도 다 발부된 상황인데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적인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왈가왈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로 입첩하는 것도 뭐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연이 되고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안은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는 공수처가 가져가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라든지 조력은 경찰로부터 받아서 같이 이제 공조본 체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논란이라든지 이제 대통령 측의 뭔가 반발이라든지 그러한 논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는 뭐 수사권도 있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초반부터 검찰과 공수처와의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공수처에서 사실 공수처법을 들어서 꼼짝 못하게 검찰을 만들어 놓고서는 받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넘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넘겼던 것이고 공수처가 받아왔으면 공조본 체제 내에서 사실상 경찰의 협조 내지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이걸 잘 끌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임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력 부족이라든지 어떠한 뭐 이유에서든지 한계에 좀 직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조본 체제로 갈지 아니면 이야기가 나오는 특검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정말 경찰로 아예 이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수사하고 또 다른 축이 탄핵 심판이잖아요. 지금 이제 14일이면 첫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하고 국민의힘에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에 대해서는 그 입장에서는 이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우리가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도 이 헌재의 판단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문구 하나를 넣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굉장히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이라든지 나는 이런 증거도 검토받고 싶다. 이것도 나의 유리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는데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보장이 사실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은 이거는 헌재의 심판인 것이지 형사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그냥 빼고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한 판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내란 수계다라고 해서 국회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는데 실제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죄가 빠지면 나는 그런 표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개개인의 헌법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뭐 양쪽의 주장 다 일리가 있고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심판을 주재하는 헌재 측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다시 의결받아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우리가 동일 행위에 대해서 위법,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여전히 심사할 수,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절차를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헌재 재판관들의 또 재량, 권리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헌재가 이렇다 할 답을 놓고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14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 정리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양측 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가 정말 뒤흔들릴 정도의 중요한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심각성이라든지 엄중함을 고려를 하면 일단은 속도 있게 재판을 끌고 가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부분이 헌재법상으로나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헌재가 헌재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헌재 심판에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고 헌재의 심판을 존중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더라도 좀 옳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